네, 시청자 여러분. 경호법과 형사법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직권남용 체포감금죄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많은 유튜브들이 여기저기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경호처를 뚫고 과연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준길 변호사님께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고 계속 전화를 하면서 오늘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무한공항사고에도 특검하라라고 저는 주장하는 방송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모든 상황 중에서 국회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을 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방송 긴급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회 대표 변호사 정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화 받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요. 네네. 네,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세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형사법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태어나서 이게 정말 실감이 안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댓글 중에 어떤 분들이요,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일을 처음 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바빴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주제들입니다. 경호처를 뚫고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요? 자, 그리고 왜 무한공항사고가 갑자기 제주항공사고로 바뀌었습니까? 제주항공사고라고 다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난 사고 같다,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 보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주항공사고라고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구 지하철 사고, 그리고 항상 지역을 말하고 무슨 이태원 사고 하는데 왜 무한공항 사고가 갑자기 제주항공 사고로 이름이 바뀝니까? 네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부터 이름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한공항 사고는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에 대해서도요,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다 소개하겠습니다. 경호법과 형사법이 사실 지금 극렬하게 대치되고 있는데요. 자, PD님, 우리 지금 아시아투데이 뉴스에 나왔던 관저 앞 사진 먼저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도 하나 있는데요. 일단 관저 앞 사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관저 앞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사실 유튜브로 실제로 상황은 제가 방송을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찍지 않아서. 그런데 조금 이따 방송 후에는 저희는 그 장소로 이제 갑니다.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방송 후에는요, 바로 관저 앞으로 저희도 이동을 할 건데요. 1시간 방송 5시부터 6시까지 아투TV 여러분과의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바로 스튜디오로 저희는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회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저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몰래 바꾸고 있었습니다. 자, 관저 앞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근데 관저 앞은 지금 극렬하게 대치되고 있는데요. 일단 관저 앞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민주노총에서요, 자기들이 지금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22번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22번 뉴스입니다. 민주노총에서요, 지금요, 집행 안 되면 직접 우리가 관저 연다.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민주노총 소식, 정준길 변호사님, 민주노총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있는 내용만 읽어주십시오. 네, 민주노총 어떤 조직인지 아시죠?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서 간첩이 나와서 최근에 징역 15년 선고받았습니다. 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을 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대통령의 공간을 열고 체포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 실력 행사라고 했습니다. 실력 행사. 네. 자, 여러분 지금요, 제가 있는 그대로 뉴스만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면 직접 관저를 연대요.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국민의힘 해체. 자, 여러분, 민주노총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이 어떻게 즉각 문을 엽니까? 정 변호사님, 민주노총이 네. 역사가 좀 오래되었죠? 그럼요. 민주노총이 원래 우리 민주노총이 아니고 네. 원래 있었던 한국노총이라고 있었죠. 네. 어느 순간에 민주노총 가입자가 한국노총을 능가해서 대한민국 그 노총의 제1 조직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 조직이 핵심 간부가 바로 북한을 추정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죠.
선고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석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민주노총이 참 어이없는데요. 피디님, 지금 긴급 속보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라는 방금 댓글이 달렸는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없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방금 댓글이 달렸는데요. 헌법재판관 정말 임명됐습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이 정말 맞는지 여러분 혹시 저보다 더 뉴스 소식 빠르면 알려주십시오. 우리 PD님 빨리 검색해주세요. 방금 헌법재판관 임명 방금 되었다고 댓글. 예? 보류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병 임명이잖아요. 일명 보류고. 임명이에요, 지금? 네, 2명 임명. 좀 읽어주세요, 정 변호사님. 최상목 쌍특검법의 거부권. 헌법재판관 2명 임명, 1명 보류. 임명한 거네요? 예, 예. 그럼 마은혁이 지금 보류된 겁니까? 글쎄, 누군지는. 자, PD님 빨리 봐야 될것 찾아주세요. 마은혁이 보류된 겁니까? 내용 기사 좀 읽어주세요. 정 변호사님, 저기 좀 화면 좀 보세요. 네, 지금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고요. 제 예상대로네요. 조한창 후보자 2명은 임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상과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자, 속보입니다. 여러분, 일단 속보입니다. 우리 PD님 혹시 밑에다가 자막을 하나 좀 달아주실 수 있으면 좀 달아주시고 아니면 그 화면 그대로 띄워놔주세요.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었고요. 1명이 보류되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속보. 그런데 지금 보류된 사람은 마은혁입니다. 마은혁. 여러분 좀 많이 알려주세요.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었고요. 마은혁 1명만 보류되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갑자기 속보 질문 드려 죄송하지만 네. 지금 재판관 2명이 임명됐다는 건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됐으면 기존에 6명 플러스 2명 하면 8명이지 않습니까? 네. 8명이면은 현재 그 가처분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7명 이상 심의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네. 굳이 가처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진행할 수 있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8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을 제외한 8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8명 중에 6명이 이제 찬성을 하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제 탄핵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6명으로 헌법재판관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불리한 입장인 건가요? 6명 중에는 1명만 이제 기각 의견이면은 네. 탄핵이 기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8명 중에는 3명이 기각을 해야지 되죠. 8명 중에 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라면 6대 2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6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2명 가지고 안 되고 3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기존에서 1명, 2명이 임명됐는데 2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하나는 민주당에서 네. 하나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이니까 그 2표가 다 반대를 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은 상당히 불리해졌다. 자, 우리 PD님 혹시 가능하시면요. 밑에 속보 띠지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이렇게 좀 띠지 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에게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마은혁은 보류했지만 일단 2명 임명된 2명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 소식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댓글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방송 들어올 때까지는 제가 뉴스를 못 봤었거든요. 네,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 변호사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헌법재판관 2명의 임명이라는 것은 일단 8명 체제로 진행이 되는데 6명 체제로 진행되는 것과는 훨씬 더 어려운 위치에 됐다. 그리고 지금 임명된 두 사람도 우리가 볼 때 그다지 아주 우호적인 우리 편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5대 1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명 체제하에서는. 네. 근데 2명이 더해지면 6대 2가 되는 거죠. 네. 6대 2가 되면은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상목 우리 대행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정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요. 사실은요. 어제 이상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우원식이 만났다. 같이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고 최상목 대행이 그 우리 한덕수 총리에게도 대행에게도 그 당시에 임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그런 유튜브들이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설마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와중에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2명을 임명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요번에 그 2명 중에 우리 쪽에서 추천한 사람도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그 고성국 TV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다른 게 아니다. 네.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추천한 사람 맞냐. 네. 그리고 고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 오히려 탄핵에 찬성할 것 같은데라고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인 사정까지 고려하면 지금 자칫 잘못하면 7대1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우원식과 5분간 독대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본 뉴스가 맞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어제 잠깐 지나가면서 뉴스를 봤어요.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이 우원식과 잠시 독대를 했다. 근데 전 그게 되게 좀 제 촉으로 불길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고 조금 전에 무슨 기사 있나요? 여기 있네요. 고맙습니다. 최상목 대행, 정 변호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최상목 대행 우원식 의장의 방문, 특검 등 논의 내용은 함국, 모두 발언 없고 기자 질문도 안 받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 논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거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그냥 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네. 아주 싸하다. 네.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PD님에게 제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PD님에게 자료를 넘겨드리면 PD님이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 PD님 제가 방금 카톡 하나 보냈습니다. 그 카톡을 저희 보실 수 있도록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거. 자, 확대해주세요. 방금 보내드린. 정 변호사님,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 보낸 문자 같은데 왜 제주항공 글쎄요,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네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 사고가 무안공항 사고가 아니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거기에 뭐 티웨이 항공이든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충분히 비슷한 상황이면 사고가 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무안공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안공항 사고지 어떻게 제주항공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저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보낸 시당위원장의 저 문자를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라고 하느냐, 무안공항이라고 얘기 안 하고 국민의힘이 왜 이러냐고 했는데요. 방송 직전에 제가 저걸 보고 저 도착한 시간이 4시 몇 분이죠. 그쵸? 4시 53분. 그쵸. 그걸 제가 받아들고 난 뒤에 방송 직전에 이거 뭐지? 라고 하고 방송을 들어왔는데 방송에 들어왔더니 그 방송 내용에 또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참 뉴스를 시작하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자, 일단 1번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뉴스입니다. 자, 저는 이 뉴스 제목을 보고 사실은 조금 마음이 놓였었습니다. 대통령 경호는 딜레마가 빠진다. 체포는 못 막지만 관저 출입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정 변호사님, 관저 출입은 막을 수 있다. 이 뉴스 소개해 주세요. 네, 경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호법에 따라서 관저 출입은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체포를 못 막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경호라는 것이 말 그대로 대통령 등을 네. 이런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과 경호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못 막는다라는 이 표현이 맞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역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이 항상 선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럼 형사소송법이 우선이냐 경호법이 우선이냐 둘 다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고 그죠? 입법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생기는 모순의 문제들
모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경호처가 잘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호처 뚫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가능할까? 경호처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적법한 절차, 기사 소개해 주세요. 네, 경호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는 승낙 없이는 압수뿐만 아니라 수색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110조에 근거해서 경호처에서 못한다, 수색 못한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그죠? 못 들어오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0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기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게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니,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그리고 헌법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가, 그죠?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이 공수처에서 원래 기소하는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가서 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게 돼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체포영장도 원칙적으로는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여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해당자의 주거지가 있는 법원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 지원에 한 게 꼭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열이면 열은 다 알잖아요. 거기에 있는 영장 전담 판사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보통 한 법원마다 2명 내지 3명이 돼요.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진보적 성향을 가진 어떤 그런 단체 소속으로 알려진 그 판사가 영장실질 심사를 하는 서부지방법원에 이게 무슨 쇼핑하는 것도 아니지. 자, 그 뉴스 보겠습니다. 6번 뉴스입니다. 윤측 군사작전 쇼핑하듯 영장 청구 불법 무효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쇼핑하듯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네네. 네, 그 기사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영장을 청구는 원칙적으로 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예외 규정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뭐 주거지나 사건 발생지 이런 데도 할 수 있게 되어져는 있어요. 근데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너무나도 당연히 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왜 굳이 주거지가 있다라는 건덕지를 가지고 서부지방법원에 했느냐. 근데 그 영장전담 판사가 하필이면, 그죠? 진보. 네, 8번 뉴스입니다. 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영 판사는 누구?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순영 판사. 네, 이 부분 소개해 주세요. 이순영 판사. 네, 지금 이순영 판사 부분. 아니면 여기를 읽으셔도 돼요. 저기 화면을 네. 읽으셔도 됩니다. 이순영 판사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보 성향을 가진 그 판사 모임에 소속이라고 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어떤 이런저런 판결들을 했지만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진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응? 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우리 편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거는 증거법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정치적인 베이스가 전제로 된 사건에서 진보적 어떤 판사 모임 소속인 이 부장 판사가 사실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라는 거는 뭐 열이면 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잘못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든지 더 나가서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한다든지 바로 이런 대응 내지 조치를 체포 심사를 다시 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대응을 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이번 뉴스를 보면요.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국힘 내란 수계 감싸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요. 대통령이 도망갈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체포영장을 왜 발표하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관련 뭐 내란 공범들이라고 지금 뭐냐면 치부한 사람들 구속된 사람이 1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또 탄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좀 차분히 이거 역사책에 이 사관이 역사서 남기듯이 우리가 좀 차분히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도주할 염려가 있습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충분한 법적 근거도 있는데 대통령을 무슨 시정잡배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구속하려고 달려드는 거. 저 이거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보가 계속 저희가 밑에 자막을 드리고 있는데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는데요. 민주 추천 40여건 보류했다는 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에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 이러던데요. 저도 지금 왜 최상목 대행이 이걸 갑자기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3번 뉴스입니다. 이현주가요. 갑자기 윤석열은 정상 아닌 괴물이다. 루저다. 콤플렉스 덩어리다. 나라 망치다가 파멸을 한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못했던 루저라고 갑자기 떠들고 있습니다. 전 사실은 한때 보수의 여전사라는 칭송까지 받았던 이현주가 이 와중에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가 잠시 하도 속았던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자, 4번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사회적 관심, 신속, 공정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두 사람의 재판관이 임명이 됨으로써 8명이니까 신속하게 가겠다고 하는 속도가 나겠네요, 정 변호사님. 속도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헌법재판관이 6명이기 때문에 심리는 한데 선고 여부는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네. 그 의미가 뭐냐면 네. 6명으로 하면 5대1로 기각된다. 그러니까 네. 결정 못한다. 사실은 그 얘기였어요. 네네. 좌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2명을 더 임명을 했으니까 네. 이제는 뭐냐면 6대2가 되지 않습니까? 최소 네. 7대1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공정신속한 재판을 심리할 뿐만 아니라 선고까지 하겠죠, 이제.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면요. 공정하고 신속한 것이 아니라 선고까지 거의 4월 전에 내리겠다고 하는 4월이 뭡니까? 3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던데요. 그렇죠, 정 변호사님?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소송팀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4월 18일을 넘겨야 됩니다. 4월 18일을 넘겨가지고 지금 권한대행 문영배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2명의 그 헌법재판관이 네. 사퇴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래서 2명의 헌법재판관은 지금 그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게 네.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혹시 새로 나온 뉴스 있으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기사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은요. 임명을 안 하길 바랬었고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댓글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이 쓰는 댓글 제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댓글 속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어요 하는데 저는 설마 싶어서 지금 속보를 검색했는데 속보가 정말 맞습니다. 기자님 혹시 네 맞네요. 최권한대행 쌍특검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맞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기사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팩트 체크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언론사 헤럴드 경제까지 저희가 검색을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임명 2명 하고 마은혁은 임명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류했다고 하는 것은 맞네요. 지금 맞습니다. 자,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혹시 가짜뉴스 아니냐고 했어요. 다른 데서 퍼트린 가짜뉴스 같다고 해서 팩트체크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됐다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서 빠른 결정까지 내리겠다고 하는 걸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런 뉴스까지 전달하게 될 줄 몰랐는데 5번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죄명은 내란수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 변호사님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많은 부분에 일단 우리가 선입견도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뭐 그런 기분은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체포영장이지 않습니까? 네.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장이 또 발부되어야 이제 계속적으로 구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네. 그 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라는. 아, 그 얘기군요. 네네. 자, 우리 아까 아시아투데이 뉴스에서 관저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관저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지금 관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22번 뉴스였나요? 22번 민주노총에서는요. 민주노총 뉴스 한 번 더 보여드리세요.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면 직접 관저를 연다. 3일에 우리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번 뉴스도 보여주십시오. 22번.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서 자기들이 직접 가겠다고 하는데요. 9번 뉴스입니다. 과거, 이인재, 이렇게 가로막아서 체포 안 된 적이 있다면서요? 아, 그럼요. 이게 뭐, 뭔지 소개 좀 해줘요. 29번 뉴스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옛날 하나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갑. 네. 한지아 저기 뭐야 할아버지인가요? 네. 민주당. 근데 왜 저기 한지아가 우리 되게 당에 무한공항 이름 네, 하나갑 네. 공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네.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이건 체포영장도 아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아, 여러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48시간 이내에 수사를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48시간. 거기에 비해서 구속영장은 발부되면 경찰에서 열흘, 검찰에서 최대 20일,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 1심 판결 끝날 때까지 6개월, 이렇게 구치소에 감금시킬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영장과 이 체포영장은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하나갑이 지지자 200여 명이 당사 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막아서서 결국은 뭡니까? 영장 집행이 안 돼서 불구속 기소를 했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경호처가 그거 막아서 막는 게 무슨 공무집행 방해니 특수공무집행 방해니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럼 당시에 당사 입구 막고 영장 집행 막아서는 사람 처벌됐습니까? 제 기억엔 처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요. 지금 14번 뉴스 보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돼도 체포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4번 뉴스 보겠습니다. 자, 네. 이 뉴스 무슨 내용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호법 등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수색하는 것도 거부를 하면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강제할 방법은 뭡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리력을 동원해갖고 경호원들을 뭡니까? 제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럼 뭐 진짜 큰 불상사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도 맞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수사기관에서요 그냥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아요. 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그럼요. 지금 다 공범들 수사해놨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가서 조사 받아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뻔하잖아요. 그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요즘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부인하면 다 쓰레기거든요. 증거로도 못 써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정에 가서 다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사실은 기소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께서는 억울하고 하실 말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불구속 기소해서 법정에서 가리는 게 맞는 거죠. 뭘 이거 영장을 청구해서 꼭 저기 대통령을 푸른 수위를 입혀갖고 소갑차게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무슨 똥꼬 수사 이런 검사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모욕을 주려는 거죠. 모욕을. 네, 맞습니다. 21번의 밑에 뉴스입니다. 김예지. 대통령은 당이 지켜야 할 대상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대통령은 당이 지켜야 할 대상은 아니다. 화면 한 번 더 크게 띄워주세요. 저 얼굴 좀 봅시다. 정 변호사님,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예, 그러니까는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의 보수파의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양심이 있고 자기 의식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 소신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 이상하게 오해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왜 당이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김혜지 의원한테 제가 말하고 싶어요. 네가 그때 엉뚱한 짓 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겠니? 응?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죠. 김혜지 의원은 2번 비례의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네. 당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인데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인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당이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김상욱 15번 뉴스입니다. 김상욱은요. 극우와 결별하고 가치지향 정당으로 거듭나라. 윤석열 탄핵은 보수 진보 싸움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이 김상욱 같은 자가 이렇게 떠드는 거 보면요, 진짜 구상유치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국민의힘이요 가치지향 정당으로 거듭났다 쳐요. 근데 상대인 민주당은 가치지향 정당이 아니고 패권 정당의 이익 지향하는 정당인데 그런 이익 지향 정당과 가치 지향 정당이 부딪혀갖고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판판이 깨지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공천준 자가 누구예요? 한동훈 아니에요? 자, 그 와중에 21번. 공준표가 정말 바른 얘기를 했습니다.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제명하라. 종양은 살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맞는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108석밖에 안 돼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런 애들 두면은 오히려 좀 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 김혜지는 비례대표고 하니까 뭐 얘를 그냥 뭐 하면은 계속 국회의원 한 해 만에 이런 소리 하는데요. 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애들 잘라내야 돼요. 김혜지 잘라내고 김상욱 잘라내고 조경태 잘라내면 108석에서 105석 되잖아요. 아유, 108석이나 105석이나 얘네들 셋 있는 108석보다는 얘네들 없는 105석이 훨씬 단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예지, 김상욱 등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당이 지켜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원은 당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당론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김예지는 당의 혜택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사실은요. 지금 현재 18번 뉴스 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첫 강제수사 윤석열 대통령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 변호사님 저렇게 내란 우두머리 꼭 저런 단어를 써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수계라는 표현을 우두머리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글로 바꾼 거죠. 네. 한문을 한글로. 근데 왜 이렇게 우두머리로 바꿨을까요? 전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계라는 단어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 일반인들이. 단어 뜻이 뭔지. 네. 수계하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2번째는 뭐냐면 내란 수계하는 것보다 내란 우두머리 하니까 뭡니까? 훨씬 더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옛날 최서원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억지로 최순실 하던 거랑 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일부러 내란 수계라는 법적 표현을 쓰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뉴스는 25번입니다. 수사권도 없는데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6번에 보시면요. 대통령 경호법과 형사법이 충돌한다. 경호처 진입 거부된 윤 체포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 변호사님, 사실상 지금 경호법과 형사법이 충돌하는 건 사실이네요. 맞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자유 좋잖아요. 평등도 좋잖아요. 자유와 평등이 쫙 가다 보면 자유와 평등이 부딪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가 중요하냐 평등이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유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형사법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호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중간선상에서 양쪽의 법이 만났는데 그러면 형사법이 우선입니까? 경호법에? 아니면 경호법이 형사법의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을 뭡니까? 잘 해보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좌파들은 뭡니까? 무조건 형사법이 마치 경호법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너희들 말에 형사법을 따르지 않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야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공수처장이 얘기했죠. 난 공수처장이 이 법률가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네, 잠시 황당한 뉴스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7번 뉴스입니다. 김용현 지금 현재 구속 상태인데요. 이재명과 한동훈을 고소했나 봐요. 네. 근데 박주민도 고발당했나 봐요. 아, 네. 그러니까 박주민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박주민 보고 정치 관두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저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주민아, 엄마 말 듣고 정치 관둬라. 그렇죠. 네. 근데 웃기는 이야기라고 난린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을 했답니다. 계엄 포고령. 네. 그러니까 지금 계엄 포고령도 마찬가지예요. 계엄이 적법하면 계엄 포고령 위반은 처벌받아야죠. 네. 그런데 계엄이 위반이기 때문에 계엄 포고령도 또 위법이다.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처벌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이 일이 왜 발생했냐? 한동훈이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날 탄핵 우리가 계엄 해제할 때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한동훈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랑 만나서 환하게 웃는 사진 찍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한동훈을 그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게 박주민이라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건조물 침입 위반, 계엄 포고령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 거니까 이건 나중에 따져봐야죠. 네. 근데 제가 지금 기사는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조국이도요. 그 안에서 또 뭘 하고 있나 봐요. 조국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 PD님, 제가 지금 기사가 갑자기 내용이 생각, 조국이도 그 안에서 뭔가 고발인지 아니면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인지 조국이가 뭘 하나 했어요. 뭘 했냐면 자기도 체포하려고 했다. 그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조국은 이름 없었는데. 아니, 조국이가 뭘 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PD님, 우리 지금 혹시 검색되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할 게 많아서 깜빡했는데 조국이도 그 안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혹시 여러분 아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조국이가 그 안에서 참,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진짜 별걸 다 한다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주 항공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너무 슬픈 사건인데요. 이걸 13번 뉴스입니다. 논란 많던 정치공항에 예견된 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13번입니다. 네. 네. 왜 정치공항이라고 불리는 줄 아시죠? 거기에 사실은 옆에 근처에 가까운 광주에 공항이 있어서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연간 한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방문할 거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는 25만 명도 오지 않는. 그죠? 그런 말 그대로 이 공항을 만들려면 인풋 아웃풋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몇 명 정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수익은 나고 최소한 현상은 유지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막 숫자 부풀려 가지고 사실상 허위 공문서 작성해 가지고 이 공항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철새 도래지가 옆에 4개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응? 세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국제 노선을 서둘러서 개통을 해 갖고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게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콘크리트 구조물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그죠?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요, 사실은 좀 충격적인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단독 보도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거 많은데 뉴스 거의 안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헌법재판소 법률안이 얼마나 많이 발의됐는지 아십니까? 헌법재판소 법률안이. 지금 법률안이요. 이렇게 많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지금 27일에도 발의가 됐죠. 저 보고 놀랬어요. 23일에도 발의가 됐죠. 네, 네, 21일에도 됐죠. 네. 16일에도 됐죠. 네. 자, 일단 최근 4개가 연달아 발의가 됐어요. 네, 네. 그 전에 있는 내용은 좀 아니더라도 4개가 발의가 됐습니다. 최근에 4개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이전에도 2개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처음에 최근에 있는 4개에 대해서 네네.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헌법재판소법이 몰래 발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9인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행사를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이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루어지게 하고 그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네. 현재처럼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3명 딱 결정하면 의결하면 그냥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명을 국회가 임명하는 거죠. 지금은 국회가 3명을 이렇게 정해서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명권자가 국회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상 3명.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법대로라면요. 언제든지 국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3명은 국회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법안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고 나서 네. 지금 후임이 없이 3명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또 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그 임기를 늘리는 거죠, 사실상.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임기가 끝났어요, 6년. 그러고 났는데 지금 안 뽑혔어요. 그래서 한 4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뽑혔어. 그러면 6년만 하는 게 아니라 4개월을 더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법안입니다. 이것도 다 자기들 편리한 법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9명 만들어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잔수인 거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꼼수 법안을 다 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법안 또 소개해 주세요. 예, 또 다른 법안은 뭐냐면 헌법재판소 51조에 보면 동일한 탄핵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은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정지할 수 있도록. 네. 근데 뭘 어떻게 바꿨냐? 이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겨냥한 법이네요.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걸로 신속한 심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런 정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탄핵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같이 돼도 탄핵재판부터 해서 네,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 네. 여러분 지금 이해 정지시킬 수 가십니까? 없다. 네. 그러니까 형사재판과 우리가 원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형사재판과 민사란다. 헌재가 같이 투트랙으로 갈 경우에는 형사가 있더라도 헌재를 먼저 해서 탄핵부터 시켜라. 네네. 거의 그 내용인 거죠. 거의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아, 그럼요. 사실은 지금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이 탄핵 심판을 멈추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 재량 규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다 법으로 만들고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법 소개해 주세요. 예, 그 다음 법은 뭐냐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증거 조사를 하는데 네. 그 불출석 하잖아요. 네. 불출석하는 사람을 구인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법은요. 아까 우리 PD님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법률안 올라온 거 27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헌법재판소 관련 법을 많이 발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내용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내용을 다 법안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통과가 될 경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꼼짝없이 그대로 다 당하게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법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꼼꼼하게 다 못 봤는데. 자, 이렇다면 헌법재판소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자, 거대 야당의 독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 법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일부는 또 타당해 보이는 그런 규정들도 있어요. 평시 경우에도. 근데 결국은 이게 다 뒤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 재판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하게 하려고. 그렇죠? 변호사 임명하지 않으면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게 하고 180일이 아니라 120일 안에 처리하게 하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정지시킬 수 없게 하고 그죠? 또 만약에 재판관이 모자라면 앞에 있는 재판관이 와서 재판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빨리 탄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게 법률안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법만 맞아요 저거요 정 변호사님 네. 저거 네. 헌법소원. 예 저거 소개 좀 체포 해주세요. 구금명령 위헌성 따질 것. 근데 저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저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여러분 저 기사 저희 PD님이 찾아주셨는데 여러분 저 보세요. 조국이요 한마디로 감옥 안에서 저걸 지금 냈습니다. 저게 뭔지 설명 좀 조국이 이제 자기가 좀 관심을 갖고 싶으니까 그죠? 이런 안을 생각해 놓은 것 같은데 헌법 소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구금 명령의 위헌성을 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체포 구금 명령을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국을 지금 체포하라고 한 게 나왔나요? 지금까지 이름 나온 것 중에 조국은 없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자 조국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조국이 있더라도 지금 체포 구금 명령이 아닌데요. 이게 지금 너무 황당한 게요. 본인이 그 안에서 머리를 막 쓰더니 저걸 딱 하고 내보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체포를 명령한 게 확실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 거의 식으로 이제 인정을 만드는 해버린 거예요. 네네. 참 사람이 갈수록 추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신가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볼 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계속 국회가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제가 한번 카드를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이 무죄되는 법도 만들 수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이재명이 기소된 사건은 무조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법. 그것에 반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판사는 실형에 처하는 것.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저들의 머릿속에서는. 맞습니다. 지금요. 너무 황당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무안공항 사고는 지금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번 뉴스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항 설계 많이 봤지만 진짜 최악이었다. 공항 설계를 내가 정말 많이 봤는데 자 저기에도 제주항공 참사라고 나오죠. 무안공항 참사라고 안 나오고요. 공항 설계 많이 봤지만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최악인 공항을 누가 만들어준 거죠? 누가 허가한 거죠? 왜 김대중 공항이죠? 왜 하나갑 공항이죠? 정 변호사님 기사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이 무안공항 뭐 잘 나가고 막 만들어지고 그럴 때는 진해가 자화자찬했잖아요.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DJ 공항이라고 합시다. 하나갑 공항이라고 합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네. 사고가 나니까 갑자기 무안공항은 없어지고 사고 난 항공기 소속인 제주항공 참사래요. 저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지금 뭐냐면 제일 문제가 지금 계속되는 게 그 활주로 끝단에 있는 거기에 콘크리트 위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점에 이제 오늘부터 되게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헌재에 2명 임명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댓글 주시는데요. 헌재에 2명 임명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판국인데 조금 전에 봤죠? 김상호, 김예지, 거기다가 뭐 이현주는 다른 당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현주도 우리 당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16번 뉴스를 보시면요. 뉴스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에 사과한 권영세. 탄핵 반대파로 비대위 채웠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권영세가 계엄을 정말 사과했다고? 그런데 탄핵 반대파가 다 비대위에 채워졌다고? 정 변호사님, 탄핵 반대파가 다 채워진 거 맞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중 탄핵 반대파 정도 아닌가요? 탄핵 반대파로 채우지 않고 찬성파도 있지 않았나요? 뭐 김재석. 김재석 같은 그렇죠. 비대위죠. 비대위라고 비대위. 해서. 근데 네네. 저 기사가 되게 좀 애매한 기사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김재석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조직부총장이잖아요. 조직부총장. 네. 그죠? 그런 면에서 이게 뭐 탄핵 반대파로 비대위 채웠다. 비대위 회의할 때는 비대위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요 당직자도 같이 회의하거든요. 네. 김재섭이 거기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어떻게 탄핵 반대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핵 반대파가 다 비대위로 채워진 거 아닙니다. 자, 17번 뉴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만약에 체포가 되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구속이
체포가 돼야죠. 체포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체포적부심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체포적부심은 제도는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게요.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48시간 이내에 체포적부심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포가 안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포가 되고 나면 바로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되고요. 구속이 되면 그때 구속적부심을 하는 게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번 뉴스입니다. 재판관 임명 거부 암초 만난 헌재 6인 선고 논의 속도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시간을 보시면요. 정 변호사님 저기 시간 한 번만 체크해 주실래요? 네네. 저기 화면에. 20시 55분입니다. 이게 어제 발이죠. 네네.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재판관 임명 거부 암초라고요. 네. 그럼 만약에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면 암초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암초가 거둬졌다라고 지금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이게 지금 되게 나쁜 거예요. 자, 보세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부는 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이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6명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전제하에서 이 항을 보면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고 다만 탄핵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1항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할 수 있다면 종국 심리 맨 마지막 헌법재판소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의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네. 당연히 선고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왜 선고를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가 사실은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우리 6명으로 심리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항에 따라서 당연히 뭡니까?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을. 그런데 해놓고 왜 결정은 할지 말지를 결정한대요.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 항에 따르면 당연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피해요? 이거는 겉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6명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처럼 똑같이 다 6명이 다 탄핵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탄핵 선고는 못하고 미루겠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5대1이면 탄핵이 기각되는데 기각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심리만 하고 결정은 안 하겠다 이런 다음에 다른 재판관 기다려서 기각할 수 있는 사람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이게 제대로 된 재판입니까? 그러면 그 와중에 2명이 임명됐으니까 호재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대1로 보여요. 그런데 한 명은 탄핵에 찬성하고 한 명은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6대2잖아요. 23조 제2항에 따르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6대2면 탄핵이 통과된다니까요. 이제 탄핵 통과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2명 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막을 방법이 뭐냐면 4월 18일 날 문영배랑 이미선인가 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근데 얘네 둘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임명한 이 2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뭡니까? 탄핵에 반대할 만한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그럼 앞에 2명을 합하면 5대4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탄핵 기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 한 거 보면 그죠? 지금 요번에 권한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이 한 거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2사람을 과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까? 그죠? 또 과연 자기한테 임명할 권한이 있다라고 말을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3번 뉴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현주가요, 유는 정상 아닌 괴물이다. 루저다. 콤플렉스 덩어리다. 나라 망치다가 파멸한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하지 못한 루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현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아그라?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빨리 탄핵되라. 여러분, 이현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수 우파의 여전사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여전사다. 이현주가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 여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괴물, 루저, 콤플렉스 덩어리, 나라 망치다가 파멸,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하지 못한 루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과거 보수의 여전사라고 칭송했던 분들 스스로 반성하십시오. 뻐꾸기들을 모르고 칭송하셨던 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피하 식별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시 볼까요? 우리 당의 김예지라는 사람은요, 대통령은 21번입니다. 대통령은 당이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당이 지켜야 할 대상은 아니다. 그럼 대통령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와중에 15번 김상욱은요, 구구와 국민의힘은 결별하고 가치지향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집인데 왜 저들이 우리 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정 변호사님, 네. 마지막 멘트 좀 해주세요. 저는요, 우리가 이현주 얘기 하셨으니까 이현주가 당을 얼마나 옮겼는지를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 입당을 했던 사람이죠. 중간에 안철수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민의당에 갔죠. 그 옆에서 눈물 많이 쏟았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바른당이랑 합당한 다음에 탈당했죠. 그런 다음에 1인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전진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다시 합당하면서 미래통합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민주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에 잠깐 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박근혜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쵸? 엉뚱한 짓들 많이 했잖아요. 그 머리 깎은 것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누군가 이현주를 보수의 여전사라 그랬는데, 보수의 여전사가 지금 민주당 가서 국회의원 했으니까 우리 편인가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9번 준비한 걸 띄우면서 전 여러분들과 짧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9번 준비해온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 지난 2004년 한아갑 전 민주당 대표는 10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지지자 200여 명이 당사 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바람에 검찰은 결국 불구속 기소하는 선택에서 물러섰다. 같은 해 이인재 전 자유민주연합 불법 대선 자금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가로막아 검찰은 한 달 후에야 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다. 이 말을 대신하며 아시아투데이 지금 관저 앞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저 앞으로 가 있습니다. 저와 정준계 변호사님도요, 지금 끝나고 난 뒤에 고성국 박사님을 좀 만나서 여기에 지금 저희 동지들이 또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들을 이리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2025년 1월 1일인데요. 우리 보수 우파에게, 자유 우파에게 1월 1일이 어떻게 시작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뉴스를 소개를 하면서 일단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경호처를 뚫고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무한공항 사고 특검하라. 제주항공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직권남용 체포감금제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호법과 형사법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야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헐헐 날개를 달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악법들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우리는 눈을 번쩍 뜨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이상한 지도자를 만난다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2024년 12월 31일 연말연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못 전하고 오늘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 안에 있는 가짜 뻐꾸기들을 빨리 쫓아내야 되고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함께 일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탈당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집을? 아까 뉴스 다시 볼까요? 여러분, 우리 집을요. 아까 21번이죠. 김예지 얼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우리 집을 김예지에게, 김상욱에게 넘겨주실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한 공항 사고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저녁 마지막 아투 뉴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2025년 1월 2일 5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투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그 슈퍼챗 쏘신 분에게 아까 말을 못했습니다.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투TV가 100만 뉴스가 돼서 100만 유튜브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론을 전해드릴 수 있는 아투TV로 2025년 거듭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랑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과 오늘 함께 했었고요. 우리 아투TV의 제작진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